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한의 선제 예방 타격을 위한 준비를 군사 옵션 준비를 하나씩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또 느닷없이 망경봉호로 그 예술단을 갖다가 그 숙박시설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망경봉호로 내려오겠다. 평창올림픽 그 참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허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어떤 행보를 우리 국민의 안보를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망경봉호가 지난번에 갈마 비행장에 가서 사실은 북측 선수단 일부를 실어온 그 전세 비행기처럼 이어서 지금 이제 망경봉호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이제 실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북 제재,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유엔 결의 제재, 대북 제재, 각각 대한민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EU 연합, 이런 각국의 독자 제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망경봉호, 지난번에 전세 비행기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미국 제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외 인정을 좀 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해서 미국이 2시간 전에 가서 실어갖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북한 비위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망경봉호의 입항은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에 속하거든요. 천안함 폭침 때 5.24 제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망경봉호도 입항 금지된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북핵 도발에 대한 제재 독자 방안으로 망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지금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이미 육로로 해서 오기로 했던, 약속을 했던 북한이 갑자기 망경봉호로 뛰어내겠다.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리 찔러보고 허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북한의 못된, 그렇지만 또 외교 전략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보는 것을 쭉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계속 허를 찔리면서 어쩌면은 농락당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는, 정말 최애한 그 표현을 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왜 갑자기 육로로 온다고 그랬다가 싹 바꿔가지고 망경봉으로 온다고 그랬을까? 이것은 해상 봉쇄를 포함한 해상 제재를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뿐만이 아니고 각국에서 독자 제재하들에서 지금 북한의 그 해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물자를 쉽게 이렇게 날르고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압박에 의한 일련의 조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거 센 거죠. 해상을 봉쇄하기 직전에 해상 지금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재에 관해서 북한이 살짝 찔러보면서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의 제재의 그 협조 체제를 상당히 균열을 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민국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 제재 방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또 유엔의 협조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안도 각국의 제재안과 유엔 안보리 제재안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 이 공동 제재 균열 체제를 살짝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해서 만경봉 92호에 입항을 이번에 허락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만경봉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해상 경제 제재의 압박의 일환으로서 해상 봉쇄 전 단계인 해상 제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개 나라는 북한에 기항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외국 선박들 있잖아요. 이 선박들은 한미일 세 군데에서 아예 입항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이 제재안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EU연합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선박들은 아예 EU연합국에 지금 현재 입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인 물자를 실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2017년 12월에 발동된 UN 안보리의 그 결의안의 2397호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금지 행위의 연루가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이 UN 회원국간의 입항 시에는 억류를 시킬 수도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납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제재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제재에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슬쩍 호구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참가한다, 협조한다는 핑계대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염려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동맹의 균열이 됨으로써 미국은 한국을 못 믿고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옵션 외교 전략으로서의 제재와 압박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이 한국을 앞장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인도적 지원이다 뭐 하면서 제재를 자꾸 균열시키고 하니까 왜 우리 한미,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공고하게 공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북한의 비핵화를 가는 데 있어서 자꾸 한국이 북한 편을 든다고 할까? 하여튼 북한 쪽에 좀 우호적인 이런 그 제재 조치에 자꾸 한번 예외로 인정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제 외교적 전술인 제재 압박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시설,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의 빵카까지도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밤에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1972년도 7.4 남북성명, 공동성명 최초로 나올 때 이우락 정보분야에 가서 김정일을 만날 적에도 뭐 12시 넘어서 1시까지 그 잠자려고 하는데 나오라고 해가서 밤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안을 위해서 그런 거죠. 김일성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의 우리 서방 국가의 이 인공위성이나 이런 정보 탐사 능력은요, 김정은과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쩌면은 시간 결정권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자꾸 협조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한 것을 쏙 뺐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감췄잖아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미국과 한국은 100% 공감이다 라는 좋은 얘기만 살짝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보복을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금 직접 거론하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오면서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리러 내가 평창에 간다.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와요? 원비와 아버지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10여 명을 그
집무실에 정상 들고 하는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한 것도 부족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같이 관심을 갖자고 얘기한 것도 부족해서 아예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라 해서는 원비어, 사망한 원비어의 아버지를 이번에 평창에 같이 펜스 부통령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 상원 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행정부한테 북한의 선제 타격은 나쁜 방법이다. 오히려 보복의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을 더 강화시키는 나쁜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커피 전략을 쓰면 안 된다라는 미 상원 의원 18명이 지금 그 서한을 전달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문정인 그 특보 말씀하시고 돌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작은 것에 크게 생각하시고 한미 동맹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의 공격,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이후의 제2차 전쟁,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사제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신용만 하면 됩니다. 신용만. 만에 하나라도 김정은의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이 오는데 또 남북 정상회담 카드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한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경봉호가 이렇게 오는 것은요, 북한이 계속 우리를 찔벅찔벅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만경봉호 받아주면 이제 김영남 그 국가 원수인 북한의 헌법상의 원수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이 지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이요, 90살입니다, 90살. 그럼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김영남이 비행기로 오겠다. 그 전 세계로, 북한의 전 세계로 대한민국에 오겠다. 이건요, 또 다른 또 제재를 갖다가 하나를 더 지금 또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제2차 6.25 전쟁 이후에 제2차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꾸 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